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평론계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정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혁신이겠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어찌할지 네. 아니, 어찌할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계속 언론에서 김한길 역할론 네. 제기를 자, 했었어요. 그 얘기 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또 본인은 그렇죠. 본인이 직접 또 중앙일보 통화에서 매일 통화한다. 엄청 친하다. 이제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네. 또 김한길 위원장은 아니다. 예. 방송하면서 뭐 알게 된 건 4, 5년이고 그동안 4-5번 통화한 게 싹 다 다다. 별로 안 친해라고. 왜 그런데 친해 안 친해? 난 친한데 근데 왜 안 친해? 이렇게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혁신위의 핵심은 어딨냐? 용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고백을 해버린 셈이고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참 정치권이 재밌는 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다 들통날 얘기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저렇게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기대가 큰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저는 기대가 네. 좀 크진 않는데. 네, 그렇지 않구나. 네. 아니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혁신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 이뇨한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했어요. 그 전에 불렀던 분이 신원식, 유인천, 김행하다가 이뇨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분이 혁신을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이제 뭐 최선의 구원 투수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일단 혁신위원들을 네, 어떻게 뽑는지 네, 누구로 좀 인선을 하는지 목요일까지 인선 마치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딱 견적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인요한 뭐 했을 때 근데 어디에서 민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김기현 당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삶에서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네. 어려운 소외된 삶을 살펴서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데 적임자다라고 김기현 당대표가 생각했대요. 그랬대요? 네. 라고 당 지도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김한길 위원장하고 매일 통화하고 엄청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 통화하고 엄청 친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김한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자초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운 그렇죠. 게 아니라 2인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 뭐 국민통합이 만찬을 하면서 네. 내각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당에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네. 김한길 위원장님이 제안하는 건 나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 그것이 내각에서 집행이 안 된 거 내가 반성한다. 김한길 위원장도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말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을 봤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상당히 존경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로 진짜 김한길 위원장을 존중하고 있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권의 실세들을 다 모아놓고 김한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은 꼭 당과 내각에서 다 집행 제대로 하시오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만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이 총선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신당과 관련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와중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하지 마세요. 하다가 하지 마. 해야 돼. 하지 마. 해야지. 나 없을 때 얘기해. 해야지. 네. 장성철 소장이 있을 때. 나 그럼 일단 마스크 쓰나. 마스크 귀 가리고 있어요. 귀 가리고 있어요. 이가 아니 근데 얼굴 가래. 아니 얼마 전에 느닷없이 누굽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서초을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서초을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꾼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아부꾼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에게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처럼 강직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김한길 위원장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옆에 계신 리더를 추앙하고 이런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유명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김한길만 보면 얼굴이 방긋방긋 웃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다 얘기했는데 김한길 의원만 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냐고 계속해서 예. 의견을 바뀌어가지고 큰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는 항상 견제했죠. 네. 그리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김한길 역할론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할수록 커지는 김한길 파워 뭐 이런 네. 기사들이 조중동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주변 그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우리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그 김한길 역할론 예컨대 김한길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선거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혁신위원장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민주당에서 봤던 그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왕을 둘러싸고 있던 훈구파들을 모아내고 살인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이제 조광조라는 사람을 좀 이용하기도 했고 밀어주기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김한길 위원장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총선 승리가 목적인 것인지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네. 강력하게 따르는 네. 옹이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년 총선 구도를 짤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총선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총선판 흔들 수 있는 지역은 어디겠어요, 결국엔. 네. 영남이에요, 영남이요. 영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 의원들은 이제 김한길 역할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감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견제도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대통령께서 강한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대놓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혁신위원장이 김한길과 아주 친하다. 서너 번씩 네다섯 번씩 하루에 통화를 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총선에 리더가 누가 될 거냐를 둘러싸고 일종의 이제 권력 암투 같은 것들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죠. 아, 왜 또 시작됐고 분란을 본격화. 그렇게 조장하세요? 아니 시작됐다고 분란이 봐요. 아니라 본격화된 거고 왜 사실 시작됐어요? 뭐 아니, 증거를 대봐요. 뭐가 있어요? 김기현 뭐. 대표만 얘기해보세요. 하더라도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뽑았잖아요, 혁신위원장.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실제로 바지 사장인 것인지 네. 지금 뭐 장 소장님도 어제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가 정권이 없는데 누구한테 정권을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알았어요. 거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내부에서 자기가 당권을 가지고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를 안 내놓는 거잖아요. 실제로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자들이 뭐 총선 역할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했어요. 이것은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우회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했지만 실제로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무응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 총사령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암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암투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앞으로 여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김한길이라는 방정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해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점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 변수도 있지만 외생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신당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 나온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고,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긴장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변수들이 막 흩어져 있고,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분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걸 다 모두어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김한길 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토마토 여론조사가 하나의 네. 물꼬를 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저런 여론조사가 네.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야 정치 전략가들이 네.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는 게 우리 당의 의석수를 확대하고 네. 상대당의 의석수를 적게 하는지 네. 제3신 왜 제 말 듣기 싫어요? 아니요. 너무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그냥 예 그러시니까 좀 아니요. 말을 의욕이 안 생겨요 진짜. 어디서 보수 패널 야. 이렇게 되어 어디서 앙탈을? 근데 주진우 앵커가 당황했어요. 나 웃겼어. 나 나를 웃겼어. 아니 영혼 없이 계속 예 아니,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사슴 같은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허리에 손 아니, 얹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 여야 전략가들이 네. 그렇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단수의 고차방 정식을 지금 계산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선거법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안 하죠. 예,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거법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높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다른 방법이 없다. 네. 특히 그 뭐죠, 저기. 그 비례대표 뽑는 선출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병립형을 바꾸지 않으면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되면 바꿔야죠. 민주당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인데 이 문제마저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제도를 가지고 그냥 설계를 하게 된다면 네. 예컨대 유승민, 이준석이 비례위성정당을 만약에 만든다. 위성정당은 아니지. 뭐 비례정당을 신당. 만든다. 뭐 비례신당. 무슨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후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신당 창당 관련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조사했습니다. 뭐 숫자 얘기 안 했는데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정과 신뢰 KBS 1라디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뇨한 위원장하고 김한길 친하다.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뇨한 김한길과 엄청 친해 매일 통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안지 4~5년 됐지만 4~5번 통화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건 본인도 모르고 국민의힘도 몰라요.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네. 정말 나중에 대통령과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죠. 한동훈 장관 당신 나가라. 그래서 내년도에 6월 달에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 네. 이렇게 결정하면 한동훈 장관이 싫어요. 저 법무부 장관 계속 할래요. 저 출마 안 할 거예요.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네.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주변에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내 운명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내가 법무부 장관 할지 어떻게 알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네. 그냥 대통령의 뜻과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0830님께서 장성철 소장님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분의 문자 커피 왔습니다. 쿠폰 한 10잔 드리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가 상당히 오래됐다. 예술의 전당 간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뭐 왜 갔을까 뭐 이런 것도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여름 7월부터 사실은 뭐 전남 영암에 가가지고 현대 조선소 찾아서 뭐 그 모자 쓰고 막 현장 지휘하는 법무부 사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왜 작업복을 입은 조선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사진까지 올렸을까? 지방에도 자주 갑니다. 예, 그리고 호남은 또 왜 갔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회만 나오면 또 마이크를 놓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권 관계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그리고 또 대선 후보 여론조사할 때 본인을 사실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 등등을 볼 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거다라는 것은 이미 파다한 그럼요. 이야기이고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의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 스스로는 이미 정치로 상당히 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네.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게요. 변호인단이. 예,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50차 벌써 50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7분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단하고 피의자가 안 나왔거든요. 아예 기피 신청하고 예, 기피 안 신청하고 나와버렸어요.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사실 오래됐어요. 변호인단에서 이 재판부하고 계속 재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마다 이 재판부하고 검찰이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중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뭐 별로 제지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쪽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변호인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됐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물론 검찰은 뭐 완전히 이거 나중에 선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등등 하지만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재판부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조금 드뭅니다. 네. 재판이 초반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50번. 네. 이 상황에서 네. 무리수 아니죠. 무리수 이 뭐 승부수라고 뛰었는데 굉장히 본인한테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걸 감안하고 기피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아요. 뭐냐면 아니 재판 결과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재판 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한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 받는 거는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이미지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 받으셔라. 그 사법 리스크 빨리빨리 떨어버려라.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재판받고 그러면 기소당하고 그럴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가 이재명 당대표권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구속되는 그것도 그날까지. 맞는 말이에요. 예, 계속될 거기 때문에 법카 재판 또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뭔가 좀 수면 아래로 그러니까 예컨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이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오늘 조선일보인가 어디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주목할 만한 민생 정책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 보이지 못하는 않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동아일보 사설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홍준표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내세워서 검찰 정치 그만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 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불행하지만 방법이 없다. 근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할 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 차원의 문제 제기인데 법카 사용은 잘못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감사했더니 61건이나 100건 정도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김동연 어떻게 같은 병끼리 그런 얘기를 공개할 수가 있어 라든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폭로 기자회견을 해. 아니 원희룡 제주지사 법카 사용 이거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려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배모 씨가 사용하고 배모 씨가 그 만든 문제하고 김혜경 여사가 직접 쓴 거하고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초밥이나 소고기는 그 배모 씨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배달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달해서 누가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요. 그 집 앞에 그건 갖다 줬는데 그러면 딴 사람이 와서 먹어요? 옆집 사람이 먹어요? 저는 법화 문제든 다른 문제든 경찰이나 검찰이 빨리 수사하고 빨리 기소해서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일인가요? 그렇죠. 재판의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제 네. 검찰총장은 네. 이렇게 어려운 수사는 처음 봤다. 이러한 피의자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탈탈 하잖아요. 그러서도 뭐가 안 나오니까 어려운 것이죠. 아니, 그 말도 맞긴 한데 계속 실제로 부인하니까. 계속 증거가 있으면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증거재판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면 뭐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6개월여 수사하고 뭐 사실 이거 대선 전부터 제기된 이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는데도 끊임없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오히려 이번 국감에 너무 무기력하다. 예,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는요 국감하면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처럼 이렇게 김성희 그 비서관 이슈, 그다음에 뭐 법사위 이슈, 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죠. 내세울 게 중요한- 없는 수준의 국감이 돼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재판장에 나가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진상이 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제명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네. 저 오늘 아니, 본 더 뉴스 얘기 안 중에 하고. 제일 재밌는 재밌었어요. 언제까지 이러신데요? 아니 지금 당은 혁신위원장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 통합합시다, 뭐 이준석, 유승민 포용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명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제명이 어떻게 혁신이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걸었던 국민적 기대가 있잖아요. 새 정치. 뭐 이미 다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과거에 새 정치 담론을 주도했던 혁신의 어떤 상징 같은 중도의 표징 같은 그런 정치인 안철수가 이준석 무슨 그 제명한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또 득달같이 저는 톰과 제리 보는 것 같아요. 톰과 제리. 그런데 만화 영화. 김한길, 안철수 둘이 손잡고 다니던 분들이 두 분이 사이가 또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이,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가까웠던 분들 중에 지금 가깝게 남아있는 분은 많이 장성철.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